자, 동동입니다. 고전시가 갈래가 중요합니다. 네, 갈래. 동동의 갈래는 고려가요입니다. 그리고 고려가요는 기본적으로 이제 삼음보다, 그죠? 삼음보. 그 다음에 여음구가 있다, 후렴구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고요. 그리고 여음구가 후렴구가 있기 때문에 이제 분절체, 분연체, 연을 나눠준다는 얘기죠. 분절체, 분연체로 되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후대의 궁중음악에 편입이 됐다. 후대의 궁중음악에 편입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실 여음구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고려가요는 원래 백성들이 부르던 건데 이걸 궁중음악으로 끌어들이다 보니까 운율이 안 맞았겠죠. 그래서 운율을 맞추기 위한 여음구를 집어넣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서사, 이 후대 궁중음악에 편입이 되면서 서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서사는 보통 임에 대한 송축입니다. 임금에 대한 송축과 관련된 내용들이 추가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궁중음악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첫 번째 연을 보시면 덕을한 곰배에 받잡고 복을한 림배에 받잡고, 이게 이제 저 고등학교 때 그 서클 이름이었어요. 곰배림배. 제가 그 이름이 좀 이상하죠. 애들이 맨날 곰비림비라고 그랬는데 곰배림배인데 이게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곰배가 뒤에, 림배가 앞에,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덕은 뒤에 받잡고 복은 앞에 받잡고 이런 의미입니다. 뭐 이게 뭐 이제 신령에게 바치고 임금에게 바치고 뭐 이런 건데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덕은 앞 뒤에, 복은 앞에 바칩니다. 덕이여 복이여, 덕이여 복이라 하는 것을, 덕이여 복이라 하는 것을, 덕과 복을 이런 의미겠죠. 아, 이거 하나도 안 쓰고 있네. 덕은 뒤에, 뒤에 받치고 받잡고, 그 다음에 복은 림배에 앞에 받잡고, 앞에 받잡고, 덕이여 복이라 하는 것을, 덕과 복을 나사라 하소이다, 나사라 오소이다, 드리러 옵니다, 이런 뜻이에요. 드리러 옵니다. 그러니까 덕과 복을 바치러 옵니다, 이런 뜻이에요. 덕과 복을 바치러 옵니다. 뭐 누구한테 바치러 오겠어요? 뭐 임금께 바치러 오겠죠. 그래서 덕은 뒤에, 복은 앞에 잡고 덕과 복을 바치러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던 송축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동동의 전체적인 내용은 뭐 임에 대한 그리움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덕과 복을 임금께 바친다라는 내용은 전혀 이제 본문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서사 부분이고 임금에 대한 송축이구나,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이것이 후대 궁중음악 편입되면서 들어간 부분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제목이 동동인데 왜 동동이냐면 이 후렴구가 아의 동동달이에요. 그래서 동동이야. 그럼 이 동동은 뭐냐면 북소리, 우리가 북치면 어떤 소리 나요? 둥둥 이런 소리 나지 않습니까? 그 북소리의 의성어입니다. 의성어. 아의 동동다리. 그 다음에 후렴구죠. 후렴구니까 뒤에서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되니까 당연히 이제 운율이 형성된다. 그 다음에 연을 나누는 기능을 한다. 그래서 분연체다. 운율 형성과 분연체까지 알아두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동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월령체거든요. 월령체라 그래요. 이 월령체가 뭐냐면 1월이 어떻고 저쩌고 2월이 어떻고 저쩌고 뭐 이런 거군요. 그래서 12월까지 갑니다.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해서 12월까지. 그래서 그 달에 어떤 뭐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 달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가 많이 드러나게 되냐면 그 절기 있죠. 절기. 뭐 1월에는 대보름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2월에 뭐가 있냐? 2월에 연등제가 있고, 그죠?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각 달에 있는 절기들이 이제 많이 나타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정월 날인물은 정월 1월입니다.
나릿 흘러내리는 물은 아으. 여기서 아으는 여음구예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으. 얼었다 녹았다 하는데 누릿 가운데 나곤. 누리는 세상입니다. 세상 가운데 태어난 몸이여 하울로는 홀로 살아가는구나. 자, 다시 정월에 흐르는 물. 이제 1월이 되면 뭐 물이 많이 녹진 않겠지만 조금 그래도 이제 녹겠죠. 이게 정월이 음력이니까. 물이 조금 녹으면 흘렀다가 다시 얼으면 다시 얼었다가 뭐 이게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릿 가운데 태어난 몸은, 나는 계속해서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물이 객관적 상관물이거든요. 객관적 상관물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는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소재입니다. 왜냐하면 화자는 계속해서 혼자예요. 변함이 없이 혼자인데 물은 얼었다 녹았다 한단 말이야.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물은 변하고 얼었다 녹았다 하는데 나는 계속 혼자예요. 계속 나빠. 그러므로 화자의 처지와 대비된다. 그래서 이걸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1년에서는 뭐예요? 나는 혼자 살아간다. 외로움이죠. 외로움의 정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월 보름에, 자 이거 월령체 월 체크하는 거예요. 2월 보름에 아으는 아까 말씀드렸죠? 여음구. 안 써드렸네. 여음구입니다. 아으는 여음구. 의미가 없어요. 높이 켜있는 등불 같구나. 이 등불이 좀 중요하거든요. 이게 임을 비유한 말입니다. 임을 비유한 소재인데요. 이 임을 비유한 소재가 얘 말고 또 있어요. 임을 비유한 소재가 밑에 가면 이제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임을 비유한 소재가 뭐뭐가 있다. 그 다음에 더 뒤로 가면 화자를 비유한 소재가 또 있어요. 그 화자를 비유한 소재는 뭐뭐가 있다. 이걸 좀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게 시험에 곧잘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 등불은 임을 비유한 소재인데 등불 같구나. 다오라는 뭐뭐 같다. 써드릴게요. 뭐뭐 같다. 등불 같구나. 뭐가 등불 같다는 거냐면 임이 등불 같다는 얘기예요. 만인을 비추실 즈시셨다는 모습이시구나. 만인을 비추실 모습이시구나. 그래서 등불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인물이 훤하다. 우리가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났다는 얘기죠. 아으동동다리는 이제 후렴구고요. 넘어가서 사면입니다. 3월나며 개한. 개. 피었다. 꽃이 피었다는 얘기예요. 3월나며 핀. 아으. 아까 되겠지만 이거는 이제 여음구. 다랫꽃이요. 다랫꽃이는 진달래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봄 하면 진달래꽃이죠. 진달래, 개나리 이런 겁니다. 벚꽃 좀 그만 심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아. 목련도 잘 안 보이고. 제가 목련 좋아하는 거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뭐 이렇게 벚꽃이 이렇게 많은지. 그러니까 뭐 벚꽃이 뭐 일본 꽃이다 우리나라 꽃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뭐 우리나라 꽃이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일본 꽃인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좀 꽃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야 더 예쁘지 않습니까? 그 뭐야 김지아의 그 새봄 그 시에도 보면 벚꽃 좋아하다 보니 푸른 소리 좋아, 푸른 소리 좋아하다 보니 벚꽃마저 좋아,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벚꽃만 너무 많으면 지겹죠. 목련도 있고 개나리도 있고 진달래꽃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뭔 놈의 벚꽃만 그냥 주구장창 심어대니까. 뭐 아무튼 간에 딴소리고요. 자, 아으 달맞이꽃이요. 저기 다래꽃이요. 진달래꽃이요. 남이 부러워할. 남이 부러워할. 이게 즈슬인데 이게 이제 그 쓸 수가 없었나 봐요. 그래갖고 이제 즈슬이라고 해놨는데,
즈슬입니다. 즈슬. 이 두 번째 게 반치음이 있어야 돼요. 아무튼 즈슬. 예, 모습을 이런 뜻입니다. 모습을. 남이 부러워할 모습을 원빈인가? 예, 남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녀나셨다. 그러니까 지금 2월에 있는 내용이랑 거의 비슷하죠. 예, 2월은 이미 만인에게 만인을 비추실 모습이야. 등불 같아. 이렇게 표현한 거고 3월에서는 달맞이 꽃과 같다. 아, 그러니까 이거 체크 안 할 뻔했네요. 예. 여기서 달맞이 꽃. 이것도 임을 비유한 소재입니다. 이거 체크해 주시고요. 임을 비유한 소재다. 그래서 임의 모습이 아까는 등불 같았다. 지금은 달맞이 꽃. 자꾸 달맞이 꽃이래. 진달래 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4월로 갑니다. 4월. 아니 잊어. 4월을 잊지 않고 아으 오셨군요. 꾀꼬리새요. 자, 이 꾀꼬리새도 객관적 상관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꾀꼬리새는 화자와 반대되는 게 아니고 임과 반대되는 소재입니다. 임과 반대되는 소재예요. 왜냐하면 4월을 잊지 않고 왔어. 이 꾀꼬리새는 4월이 되니까 4월을 잊지 않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임은 안 와. 그러니까 임과 반대된다는 겁니다. 꾀꼬리새는 4월을 잊지 않고 왔는데 이놈의 새끼는 왜 안 오냐 이런 얘기죠. 무슨다는 무엇 때문에 뭐 한다고 뭐 이런 얘기죠. 무엇 때문에 녹사님은인데 이 녹사가 뭐냐면 그 하급 관리예요. 관직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사랑하는 임이 녹사 벼슬에 있는 사람인가 봐요. 그죠? 그래서 무엇 때문에 녹사님은 옛날을 잊고 계신가? 옛날을 잊고 계신가? 그러니까 약간 원망이 드러나죠? 원망의 태도 드러납니다. 무엇 때문에 녹사님은 안 오시냐 이거죠. 꾀꼬리새는 왔는데 이런 뜻입니다. 아으동동다리는 후렴이고요. 후렴 체크를 안 했나? 후렴입니다. 이것도 후렴이고 이것도 후렴이고 이것도 후렴이고 그 다음에 얘도 후렴이다. 그 다음 보시면 5월 정월에 5월 정월 그러니까 이게 좀 잘못 나온 것 같죠? 5월 5일입니다. 이게 좀 오타네요. 아, 죄송합니다. 이거 좀 바꿔서 써주십시오. 5월 5일에 이런 뜻이에요. 5월 5일이 무슨 날이에요? 어린이날 아니고요. 단오입니다. 단오. 5월 5일에 여기 밑에 나와 있네요. 그렇죠? 아으는 영구. 수린날. 수린날이 단오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오날 아침 야근.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의 단오에 아침에 그 어떤 약초 같은 걸 이제 달여서 그거를 먹는 풍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단오날 이거 먹으면 오래 산다더라, 뭐 건강하다더라 이런 게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단오날 아침 야근. 즈문은 천이고요. 해는 년이에요. 그래서 천년을 장존 오래 사실 오래 사실 약이라 바칩니다. 그러니까 임보고 오래오래 죄송합니다. 바칩니다. 그러니까 오래오래 사시라고 단오날 아침에 약을 바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임에 대한 사랑이 드러나는 소재겠죠. 그렇죠? 약은 임에 대한 애정이 드러나는 소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천년을 오래 사실 약이라 바칩니다. 아으 동동다리. 이거는 후렴구고요. 그 다음에 6월입니다. 6월 보름에 아으 또 나왔죠. 이거 지겹다 이제. 아으 별에는 벼랑에 발효는 버려진 빛 같구나.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빛.
이 빛이 뭐냐면 이 빛은 화자를 비유한 말이에요. 네, 화자를 비유한 말입니다. 네, 빛은 화자를 비유한 말. 그래서 벼랑에 버려진 빛 같구나. 응? 벼랑에 버려진 빛 같구나. 그러니까 내가 저 지금 그 6월이 되면 이게 그 풍습이에요. 그 머리를 감고 머리를 감은 다음에 빛을 빚고 그다음에 빛을 이제 벼랑에다 버리는 풍습이 있는데 그 버려진 빛을 보고 있노라니 내 처지와 같은 거야. 이미 나를 버렸거든. 4월에도 안 오고 5월에도 안 오고 계속 안 오거든. 그러니까 이미 나를 버렸는데 버려진 빛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빛을 보고 있노라니 저게 나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벼랑에 버려진 빛 같구나. 돌아보실 임을 적곰존니노이다. 적곰은 잠시나마 뭐 이런 뜻이에요. 잠시라도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겠죠. 좇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임을 잠시라도 쫓아가고 싶다. 함께 하고 싶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으동동다리는 후렴구. 그 다음 7월 보름에 나왔죠. 7월 아으 백종배하야 두고. 이게 그 7월이 그 절기 이름이 백종이에요. 백중이죠. 백중. 그래서 100가지의 음식을 차려두고인데 사실은 100가지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많은 음식을 차려두고 님을 한데 녀가죠. 님과 함께 살고자. 님과 함께 살고자. 이 한자 모르시죠? 소원입니다. 소원. 소원을 빕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00가지 음식을 차려두고 100가지 음식 차려두니까 임이 생각나겠죠? 그래서 소원을 비는 겁니다. 임과 함께 살게 해주소서라고 이제 비는 거예요. 아으동동다리는 역시 후렴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8월입니다. 8월 보름 뭐냐? 8월 보름 추석이죠? 추석 한가위 추석입니다. 아으 갑의 날이 말은 이게 갑인데요. 갑의 날이지만 이런 뜻인데 이 갑이라는 게 한가위예요. 그래서 갑의 날이지만 한가위 날이지만 님을 모셔 살아야. 님을 모시고 살아야. 오늘이 한가위입니다. 오늘이 한가위입니다. 그러니까 임이 없으면 한가위도 한가위 같지 않다는 얘기죠. 임이 있어야 한가위다운 한가위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8월 보름은 아으 한가위 날이지만 임을 모시고 살아야 오늘이 한가위지 임을 모시지 못하면 한가위 같지도 않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월. 왜 이래 자꾸. 그 다음에 9월 9일에. 여러분 이 9월 9일은 뭐냐면 중양절이라 그래요. 중양절. 이게 중국에도 똑같은 게 있습니다. 중양절이라고. 이때 뭐 하냐면 꽃을 머리에 꽂고 꼭 꼽아야 됩니다. 꼭 꽂아야 돼요. 머리에 꼭 꽂고 그 꽃놀이를 가는 거예요. 꽃놀이. 그래서 가서 이제 뭐 화전도 부쳐 먹고 화전놀이 뭐 이런 거 가는 겁니다. 9월 9일이면 가을이니까 이제 한창 국화가 피어 있을 때죠. 그래서 꽃을 머리에 꽂고 산에 올라가서 꽃놀이하고 화전놀이도 하고 화전도 부쳐 먹고 뭐 이런 거예요. 아으 약이라 먹는 약이라고 먹는 황화고지. 황화는 이제 국화입니다. 황국화. 황국화 꽃이 안에 드니. 황국화 꽃이 안에 드니. 그러니까 안에 든다는 건 이제 집 안에, 집 안에, 집은 생략이 되어 있지만 집 안에 피니 뭐 이런 뜻입니다. 세셔 가만하에라. 세셔는 초가집이고요. 세셔는 초가집. 가만하에라는 고요하다 이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초가집이 고요하다는 것은 결국 이제 임의 부재. 그래서 쓸쓸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임의 부재 상황. 그래서 고요한 거죠. 집이 이미 없으니까. 그래서 쓸쓸하다 이런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리고 후렴구로 마무리. 그 다음 10월입니다. 10월에 아으 점이연이 뭐냐면 점이연은 잘게 썰은, 이거 짤이 아니고 잘게 썬 이런 뜻입니다. 이게 썰었다고요. 잘게 썬 보리수 나무 같구나. 잘게 썰어 놓은 보리수 나무 같구나. 됐습니까? 네. 10월에 아으 잘게 썰어 놓은 보리수 나무 같구나. 꺾어 버리신 후에, 보리수 나무 가지를 꺾어 버린 후에 지니실 한 분이 없으시다. 지니실 한 분이 없으시다. 그러니까 버려진 거예요. 예, 지니고 다닐 사람이 없는 거야. 뭐랑 똑같아요? 나랑 똑같죠? 예, 여기서 이 바라시 화자를 비유한 말입니다. 화자를 비유한 시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화자를 비유한 시어 뭐 있었어요? 빛 있었죠? 빛. 그죠? 여기 또 이제 바랏도 화자를 비유한 시어입니다. 근데 둘 다 공통점은 버려졌다는 겁니다. 예, 빛도 버려졌고 보리수나무도 버려진 후에 아무도 지니고 다니지 않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버려진 화자를 비유한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월 어느새 11월입니다. 11월 봉당 자리에, 이 봉당 자리는 뭐냐면 집과 집 사이의 그 뭐라 그래? 빈 공간? 네. 그러니까 왜 옛날에는 집이 이렇게 하나가 아니고 여러 채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 채 사이에 보면 이제 뭐 공간들이 있겠죠. 마당도 있고, 마당처럼 크진 않지만 이렇게 다니는 길목처럼 돼 있는 공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봉당 자리라고 하는데요. 11월 봉당 자리에 아으 한삼 덮고 누워. 이 한삼은 굉장히 얇은 천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얇은 천입니다. 한삼, 천 종류인데요. 얇은 천인데 그 한삼을 덮고 누워. 그러니까 11월이면 이게 음력이니까 실제로 양력으로 치면 12월 달인데 그럼 엄청 춥겠죠. 그죠? 그 추운 날씨에 한삼을 덮고 집과 집 사이의 빈 공간, 그 흙바닥에 누워 있는 겁니다. 왜 이러는 거죠, 이분? 슬알 살아온디어. 슬프구나. 슬픈 일이로구나. 이런 뜻이에요. 슬픈 일이로구나. 고운일 스시옴열시어. 고운임과 헤어져 살아가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얘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뭘 슬퍼해요? 임과 함께 살 수 없는 것을 이제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지금 뭔가 좀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원래 이 아으 동동다리가 계속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아으 동동다리가 없네. 그죠? 예, 아으 동동다리가 나와야 됩니다. 예, 원래 아으 동동다리가 왜 여기는 없는 거야? 자, 여기 넣어드릴까? 예, 여기도 아으 동동다리 있어야 되고요. 예. 까만색으로 해드릴게요. 안 헷갈리게. 예. 아으동동다리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밑에도 있어야 되고요. 예. 여기도 아으동동다리. 지금 아으동동다리가 다 빠졌어요. 후렴구가 아으동동다리 여기도 있어야 되고요. 예. 죄송합니다. 예. 아으동동다리 후렴구는 계속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슬픈 일이로구나. 고은님과 헤어져 살아가는구나. 그 다음 12월로 갑니다. 12월 분디남가로. 부러진 나뭇가지로, 이런 뜻이에요. 부러진 나뭇가지로 깎은 아으. 네? 부러진 나뭇가지로 깎은 아으 나살. 이 나살 아까 나왔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받치실 뭐 이런 뜻입니다. 드릴. 네? 받칠 부러진 나뭇가지로 꺾은 부러진 나뭇가지로 꺾은 아으 바칠, 임께 바칠, 이런 뜻이에요. 임에게 바칠. 반잇. 여기서 반은 우리가 소반 할 때 그 반인데요. 상입니다. 상 위의
저는 젓가락입니다. 젓가락 같구나. 젓가락 같구나. 여기서 이 저가 누굴 비유한 거냐면 화자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아셔야 되고요. 저는 화자를 비유한 소재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어디다 쓰냐? 여기다. 네. 왜 이 젓가락이 화자냐면 그 다음 보시면 님의 앞에 들어 어리노니. 들어 어리노니는 뭐냐면 가지런히 놓으니. 님의 앞에 들어서 가지런히 놓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님의 앞에 들어 가지런히 놓으니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젓가락이야. 내가 젓가락이라서 임의 앞에 가서 가지런히 누운 겁니다. 왜? 임아 나를 써주세요. 나를 집어들어 주세요. 이런 의미로 임의 앞에 가서 가지런히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에게 쓰임을 받으려고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손이 가져다 물었습니다. 자, 손이는 손님이에요. 손님이 다른 사람이 가져다가 나를 덥석 물어버린 거예요.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젓가락이니까 물었겠죠. 예. 그러니까 나는 임 쓰라고 가서 가지런히 누워 있었는데 옆에 있던 손님이 어이구 젓가락이 있네 이러면서 이제 쓴 거죠. 그래서 안타깝죠. 예. 그래서 나는 부러진 나뭇가지로 꺾은 임깨받칠 상위의 젓가락 같다. 마지막까지 어떻게 이어지지를 못하네요. 예. 자, 그래서 드디어 끝났습니다. 자, 1월부터 12월까지 전부 다 뭔 내용이에요? 외롭다. 이미 부재하다. 이미 없어서 외롭다. 이 새끼는 왜 안 오냐? 생각나는데.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는 임의 부재 상황이라는 거. 그 다음에 거기서 느껴지는 이제 한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화자를 비유한 소재들 3개 나오죠 지금. 그쵸? 아까 뭐죠? 빛, 그 다음에 보리수나무, 그리고 젓가락. 이 3가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임을 비유한 소재 2개. 다렛꽂이와 등불. 요거는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은유법인데, 직유법도 있습니다. 저다오라 이런 건 직유죠. 직유, 은유. 어쨌든 비유적인 표현이 쓰였는데,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황, 정서, 태도, 그리고 고려가요의 특징, 그 다음에 원령체까지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